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1월 28일, 오늘 일요일이네요. 네, 오전 12시 11분입니다. 약속한 대로 선물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프로그램은 띵글 퓨처예요. 이건 옵션하고 선물만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없고요. 지수랑 선물 그리고 옵션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볼게요. 자, 상단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요. 이걸 수렴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걸 매도의 기준선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하단선이 위로 올라오는 선, 이것도 또한 수렴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매수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상단선과 하단선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입니다. 봉이 시가를 딱 찍는 순간에 상단선 어딨지? 그리고 하단선 어딨지? 라는 걸 먼저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1순위.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상단선과 하단선을 찾는 거죠. 자, 상단선과 하단선을 찾으시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위치. 위치를 보세요. 자, 전 고가, 그죠? 그 다음에 전 저가. 이 두 개를 기준으로 상단선이 어디 있는지, 하단선이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상단선은 여기 하나 있고 1번, 여기 하나 있고 2번, 하단선은 여기 하나 있고 3번,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4번. 자, 제일 먼저 있는 상단선의 위치는 392.76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상단선은 398.87입니다. 그러니까 392.76이 1번, 398.87이 2번입니다. 그리고 하단선의 위치를 보면 380.25가 3번이고 375.49가 4번입니다. 1번은 전봉 고가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상단선이고요. 2번은 전봉 고가보다는 낮은데 거의 유사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썩 좋은 상단선은 아닙니다. 자, 반대로 하단선을 보면 3번은 전봉 저가 부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단선도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고, 다음에 4번은 375.49인데 이건 완전히 저가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다지 좋은 하단선이 아닌 거죠. 그러면 좋은 상단선이 하나 있고, 그죠? 그저 그런 상단선이 하나, 그저 그런 하단선이 하나, 그리고 별로 좋지 못한 하단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각도를 보세요. 위치를 보신 다음에 각도를 보시면 됩니다. 각도. 자, 1번과 2번은 각도가 좋아요. 3번도 각도가 좋습니다, 실제로. 4번은 각도가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 4번은 위치도 별로고 각도도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음표. 그러면 자, 1번은 각도도 좋고 위치도 좋아요. 이거는 베스트. 그죠? 2번은 위치는 안 좋은데 각도는 좋아. 그러니까 세모와 동그라미. 3번은 위치는 나쁘지만 각도는 좋아요. 4번은 위치도 안 좋고 각도도 안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싸움은 1, 2번과 3번과의 싸움인 거죠. 자,
지금까지의 흐름을 잘 보세요. 1번과 2번은 찍었어. 근데 3번을 찍은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매수 기회를 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단선을 찍지 않았다라는 것은 매수 기회를 준 적이 없다. 그죠? 상단선만 찍었다라는 건 매도 기회만 준 거죠. 그러니까 11월 내내 매도 찬스만 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 증시가 와르르 무너졌죠. 금요일날 반나절밖에 안 하는 아주 짧은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악재를 하나 딱 터뜨려서 하락시켰어요. 그것도 급락시켰죠. 자, 377.65예요. 377.65는 380.25보다는 낮고 375.49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저가가 379예요. 그러면 지난달 저가를 깨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루 남겨놓고 화요일 하루를 남겨놓고 하필 29일 날 시가에 지난달 저가를 깨겠다는 거죠. 감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감게 하려고 내리는 모양새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감아 올릴 거였으면 말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 주 월요일 정도에 붕괴를 했어야죠. 그리고 감아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일이 됐을 때 양봉으로 딱 끝내면 상승하기 좋은 봉이 만들어졌을 텐데 의외로 말일 전날 전봉의 저가를 깨는 흐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월봉을 상승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린 봉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377.65 7.2포인트가 빠진 걸로 알거든요. 그럼 7.2가 빠지면 이게 얼마죠? 85에서 7을 빼면 7.2 그러면 여기는 87이 되고 얼마를 빼야 되나요? 77.87인가요? 377.87 정도로 한번 두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가가 깨지죠. 지난달 저가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사실 더 내려도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구조라면 더 내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77.87이라는 시가는 380과 372 정도의 범위를 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80과 372 요 범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가에 가진 힘이에요. 그러니까 377.87이라는 수치는 월봉으로 봤을 때 380과 372 범위를 움직일 수 있는 어쨌든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글쎄요. 뭐 이제 밑으로 얼마나 내리든 상관이 없는 거죠. 저가를 깼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사실 월봉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월봉은 끝났다. 이거는 작정하고 하락하기 위해서 그린 것으로 해석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일단 385 아래는 하락이 유리해요. 385 아래는 하락이 유리한데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에 385를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시가 자체가 377이면 385까지 가려면 거의 한 8% 정도를 다시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월요일에 미국 증시가 급반등한다면 뭐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리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어려워 보이고 돌아간다고 해도 385까지 못 가면 결국 다시 하락하는 형태를 만들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건 상승은 끝났다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예, 상승은 거의 끝났다. 종가도 하락할 거고 거래량도 이미 증가할 준비를 다 끝내놨잖아요. 90%가 넘은 95% 정도 되죠, 지금. 94.xx였는데, 예, 그렇게 따지고 보면, 월요일이면 거래량이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딱 폭락하기 좋은 구조를 완성했다라고 보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지금까지의 월봉의 형태로 봤을 때, 예, 대부분 폭락이 왔던 구조를 만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상승은 없다. 얼마나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승은 없는 구조라고 해석한다 라고 보고요.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건 월요일, 화요일 동안 아랫꼬리를 얼마나 그리냐예요. 월요일, 화요일 동안 아랫꼬리를 크게 그리지 못하면 이건 거의 하락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저가를 붕괴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래로 무한대로 열겠다라는 말과 거의 동일한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월화 이틀 동안의 아랫꼬리를 충분히 그리지 못하는 이상은 절대적으로 하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여기서 예상한다라는 건 제 의견이죠. 팩트가 아닙니다. 다음 달은 거래량이 0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횡보하기 때문에 고가랑 저가는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가도 하락하면 딱 수급 매도 상태가 돼요.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요일에 개파락이 나왔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월화에서 종가를 이제 월봉의 종가를 그릴 건데 수요일에 만약에 악재가 돼서 큰 폭의 개파락이 나온다 그러면 종가가 하락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 종가와 수요일 시가의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수요일 날 만약에 악재로 인해서 개파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한 달 내내 종가 하락 형태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게임이 끝난다고 봐야죠. 지금 눈에 보이는 건 340대까지. 350 아래까지 보여요. 377.87이 이번 달 종가라고 본다면 다음 달에 보여지는 수치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보이거든요. 344. 그 전에 만기가 어디에서 끝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12월 안에 344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344와 가장 가까운 숫자는 339입니다. 339는 2018년도 고점이에요. 고점. 코스피 200 지수의 고점이 339입니다. 이때 코스피 지수의 고점은 2609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 저가를 붕괴한다라는 거는 코스피는 2609까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일단 생기는 거고요. 거기서 멈춘다가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로 따졌을 땐 339 라인까지는 일단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미 거래량은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330
344에 간다고 해도 멈춘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갈 수 있다. 그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377.87이라는 숫자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377.87. 377.87을 다음 달 시가로 적용을 했을 때 이게 고가가 안 보여요. 없거든요. 지금 위아래로 다 열린 상태에서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고가가 안 보입니다. 고가가. 이게 제 입장에선 제일 문제예요. 고가가 보이지 않는다. 내려갈 수 있는 자리는 볼뱅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372.73. 예. 372.73에서 맥스로 내려가면 367.33이요. 예. 그러면 372.7, 그다음에 367.3. 이 두 수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래로. 위로는 열려 있어요. 위로는 열려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랐다가 내려갈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봉은 일단 내려갈 수 있는 폭은 계산이 되는데 반등폭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봉을 활용해서 반등폭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주봉에서 계산을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다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 목표 값이 얼마였냐면 372.7이에요. 이 값을 왜 알려드리느냐? 그러면 종가를 한번 372.7로 해보자고요. 372.7. 자, 372.7을 기준으로 봉을 그렸을 때 고가가 얼마냐? 380.7입니다. 예, 380.7. 380.7이요. 고가 380.7 이렇게. 또 올라가야 되네요. 381. 예, 381. 종가가 385인데 고가가 381 정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원하는 봉은 이런 봉이에요. 월요일에 그려야 될 봉이 이거죠. 시가는 377.87이고 고가는 381이고 종가는 372.7 정도. 이렇게 그리면 완전히 베스트라고 봐요. 이게 제 머릿속에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더 빠지는 거예요. 수요일도 더 빠지고. 이제 월요일만큼은 윗꼬리를 그리면 좋겠어요. 월요일만큼은 윗꼬리를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예상 고가는 381이에요. 381. 381. 그리고 종가는 381을 찍고 내린다면 가능한 수치는 372.7까지도 가능한 거죠. 372.7. 여기까지 내려가면 거의 대박 아니겠어요? 385에서 372까지 내리면 13포입니다. 13포. 예. 13포가 내려가면 3%인가요? 3% 넘죠. 그러면 거의 보통 악재가 아니라는 소리죠. 여튼 차트의 모양새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하는 고가는 381이에요. 377.87이라는 숫자를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고가는 381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381을 찍고 내려가면 최고인 거죠. 381을 찍고 내려가면. 자, 요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더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러면 372.70에서 시작을 해보면 되잖아요. 적용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상단선이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반등치가 한 376 정도까지 갔다가 또 내리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월요일의 고가를 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월요일의 고가를 넘지 않으면, 자, 이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만기 이틀 전까지 계속 하락할 수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 끊임없이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쭉 빼면 월봉은 하락으로 끝날 거잖아요. 예, 월봉이 완전히 아랫꼬리가 없는 형태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뭐 일부 반등이 온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월요일에 만든 고가인 381만 안 넘으면 돼요. 자, 381이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가서, 예, 주봉으로 가서 377.87이었죠. 이 숫자를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377.87. 이렇게 넣었을 때 고가가 381이죠. 381이고, 그 다음에 저가는 맥수로 내렸을 때 367.3, 367.3, 여기도 367.3입니다. 이렇게 다음 주를 끝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봉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봉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만기가 있는데, 한번 344까지 빼볼까요? 344까지 빼는 게 나오면 이렇게 상단선이 와서 붙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모양새를 지금 보는 거예요. 이런 모양새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에 윗꼬리는 필요한데 도대체 윗꼬리를 어디서 그릴 거냐, 그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372까지 이번 달 빼볼게요. 372까지 빼볼게요. 그러면 372까지 뺐을 때 고가가 얼마냐? 375.57이에요. 네, 375.57. 그러니까 372까지 이번 달에 종가를 만들 경우에 다음 달 고가는 375.5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되거든요. 375. 그러면 월요일에 만들어진 고가가 380일이라고 봤을 때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죠.
다음 달에 고가가 380을 안 넘을 거니까. 일봉은 너무 어렵네요. 예, 갭이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그 이격을 줄인다라는 전제하에서는 380일까지는 반등이 돼야 뭔가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내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때는 차트로는 전혀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가지신 분이 중간에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월봉만 믿고 가야 되는 건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걸 찾아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힌트가 없어요. 힌트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지금 구조에선 안 보여요. 다만 신규 매도를 한다면 380일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380일까지는 예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게 상단선 하단선으로는 이미 갭이 너무 커서 대응할 수 있는 형태는 어쨌든 벗어난 것 같아요. 찾아보고 싶었는데 쉽지 않아요. 자, 이제 콜 먼저 볼게요. 콜 390, 385부터 콜 385 이 상품이죠. 미래를 그려보겠습니다. 아니, 예측으로 그려야 되죠. 9.99래요. 아니, 385 2.5. 가격이 2.5 예상가입니다. 예상가. 혹시 옵션에는 힌트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안 나와요. 이 변동폭을 좀 찾아내야 되는데 안 나와요. 3.76? 지금 상태에서 보이는 건 3.76 정도인데 아래는 그냥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찾아낼 수가 없어요. 다음에 387.5. 요거는 1.71. 1.71. 역시 안 보여요. 이건 그냥 내리꽂으면 위에 있는 볼벤이 붙을 텐데 반등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라 눈에 확 안 들어오는 거죠. 자, 다른 행사가를 좀 볼게요. 마지막으로 390. 390은 1.25입니다. 1.25. 자, 1.25. 역시 안 보이죠? 결국엔 화요일이나 돼야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에서는 화요일은 돼야 위치가 파악되고
월요일은 진짜 복불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로는 월요일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움직이든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390코를 한번 볼까요? 어떤 분이 이거 들고 계신데 한번 보겠습니다. 390콜은 얼마냐면 13.5입니다. 13.5. 를 대입을 해보면 이거 보세요. 거래량이 딱 아래로 잡혀 있잖아요. 귀신 같은 거예요. 이건 상승할 걸 알고 거래량을 잘 잡아놨습니다. 11.3까지 조정을 한다면 11.3 그 정도까지는 조정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13.5에서 11.3이면 2포 정도. 2포. 2.2포죠. 옵션에서 2.2포 정도의 조정은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위는 열려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라 이게 위로 올라갈 경우 이제 어디까지 뻗어나갈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이제 이격을 벗어났다라는 그 문제를 시장이 어떻게 해소할 거냐의 문제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도박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위에 열려 있으니까 일단 버텨보겠다.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위아래 흔들고 마지막에 종가가 어디로 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월요일은 해석 불능이다. 하방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는 건 맞지만 어쨌든 지금 이격이 너무 벌어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라 387.5 감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감아 올리면 답도 없는 거예요. 위가 열려 있으니까 그냥 감아 올렸을 경우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387.5는 6.4인데 10.80 10.80에 끝났습니다. 야간이. 역시 볼펜을 벗어났죠. 행운을 비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월요일은 상승 추세선이 따라가지도 못하고 볼린저 밴드도 벗어났기 때문에 사실 신규로 풋을 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신규로 풋을 살 자리는 아닌데 이게 풋을 팔아야 될 자리인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격을 조정하기 위한 일부 그 하락은 보이는데 하락 후에 위로 올려버리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월요일의 핵심은 사실 차트는 아니고 돈의 흐름이지 않을까 싶어요. 미친 듯이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을 팔아제끼면 그냥 그 힘을 가지고 옵션을 버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게 아니면 털었다 다시 잡는 방법도 있는데, 털었는데 날아가 버리면 그때는 다시 못 잡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릴 건지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본 결과로는 어디에도 답이 없어요. 특히 월봉은 하단선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380.25가 월봉상 하단선이기 때문에 지금 시초가가 들어가는 자리는 월봉상 매수 영역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봉상 매수 영역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신규는 없다는 얘기예요. 신규 매도는 없는 거예요. 하단선을 누를지 말지에 대한 판단만 이틀 동안 내려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홀딩하는 사람이 월봉을 완전하게 음봉으로 끝낸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버티느냐, 아니면 아래 꼬리를 갖는 걸 감안해서 청산을 하고 다시 들어갈 거냐, 그거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단 지금의 흐름은 옵션 투자자 입장에선 이게 되게 시니컬한 문제인데요. 고버스 투자자에게는 지금은 전혀 시니컬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시간이 해결할 문제고요. 월, 화 이틀 동안에 충분한 반등이 오지 않는다면 결국에 다음 주 후반 또는 이제 12월 초에 11월 달에 만들어 놓은 저가만 깨주면 어차피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옵션 투자자들만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고요. 워낙 수익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고민 안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다만 고버스 투자자분들은 그냥 화요일 종가나 확인하자. 화요일 종가가 어느 정도에 끝나느냐에 따라 12월 달에 대응의 방식이 달라질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 선물과 옵션을 한번 코스피 200 지수랑 옵션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쉽네요. 뭔가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봤는데 월요일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